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오늘은 통합과학 시간 아니고 과학탐구 실험 시간입니다. 실험 수업이라는 말에 설레었던 친구들 있을까요? 오, 한번 해줄까요? 실험 수업이라는 말에 되게 기대에 부풀어 올라왔겠네요. 자,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오늘 수업에 어떤 교수학습 모형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STS라는 교수학습 모형을 선택해왔고 이것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로의 초대 단계, 두 번째, 탐색, 세 번째, 설명 및 해결 방안 제시, 네 번째, 실행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첫 번째, 문제로의 초대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학습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이를 심화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따라하기 실험을 통해 자유낙하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보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과학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학자 이름이 누구였는지 혹시 맞춰볼 사람 있나요? 네, 아라니? 갈릴레이요. 갈릴레이요. 너무 잘했어요. 옛날 갈릴레이는 두 물체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같다고 보았어요. 이 간단한 발견이 과학사에 엄청난 큰 발전을 가지고 오죠. 저번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동시에 자유낙하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번엔 하나는 자유낙하하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줄 친구 구해요. 지희가 해보도록 할래? 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과학의 발전이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 너무 잘해주었어요. 지희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배우는 탐구 활동이 과학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물은 스토리텔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이루도록 할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탐구 실험을 통해서 과학 개념을 배우도록 할 건데 이 과학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직접 되어보아 역할극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역할극을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TS의 두 번째 단계, 탐색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학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 소모듬 탐구 활동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빌딩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이 노란 공과 농구공 두 가지 공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실험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물체 두 가지를 찾습니다. 선생님은 이 무선 이어폰과 이 헤어롤을 두 개를 찾았어요. 크기가 비슷한 물체 두 가지를 찾고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들고 있다가 하나는 그대로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집니다. 두 물체 중 어느 것이 바닥에 먼저 떨어질지 눈으로 확인만 하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네, 그러면 탐구 과정 중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때 오로지 수평 방향으로만 던져야 합니다. 약간이라도 아래로 던졌다 하면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물체를 동시에 손에
동시에 두 손에서 놓습니다. 세 번째, 두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소리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자, 이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탐구 활동은 활동지를 이용해서 활동지 안에 있는 물음에 답하면 됩니다. 이 탐구가 마치면 조장은 반 단톡방에다가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저희 좀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패들렛 활동은 없고 그치만 탐구가 끝나면 질문 타임이 있다는 거 유의하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세요. 자, 소모등 활동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들 탐구 활동 간단하게 하고 왔나요? 어렵지 않았죠?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탐구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물체 중에서 어느 것이 바닥에 먼저 떨어졌는지 누가 발표해 볼래요? 아란이가 한번 말해 볼래? 두 물체 동시에 떨어졌어요. 두 물체 동시에 떨어졌어요. 정답입니다. 다른 조도 다 그렇게 나왔죠? 두 번째,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해줄 친구 있나요? 네, 지희가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말해줄래? 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있고 수평 방향의 힘은 없습니다. 오, 다들 이렇게 나왔나요? 나왔으면 동그라미. 너무 잘해주었어요. 실험을 되게 잘해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어떻게 됐는지 주연이가 한번 말해볼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연직 방향의 힘은 있었고 수평 방향의 힘은 없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나왔나요? 선생님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주연이와 지희가 발표했던 것처럼 탐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 그림 혹시 보이나요? 공 색 두 가지 한번 말해볼래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요. 네, 잘 보이나 보네요. 자, 위에 그림은 0.5초 간격으로 공의 위치를 탁탁탁탁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노란 공을 봤을 때 노란 공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인데 이는 손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즉, Y축 간격을 보면 빨간색 공과 간격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죠. X축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Y축 방향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명이 어렵지 않았나요? 네, 이해했으면 짝짝짝짝! 자, 이번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설명 및 해결 방안 제시 단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배운 과학 개념을 활용하여 주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어볼 겁니다. 민주시민이 되어서 역할극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활동을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5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 5글자 기억하는 사람, 지희가 기억하고 있네. 네,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좀 생소한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스토리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스토리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극본을 읽어줄 친구 2분 구합니다. 지희랑 아란이가 한번 발표해볼까? 지희가 딸 역할을 하고 아란이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아빠, 민수가 많이 아파요. 최대한 빨리 구호 물품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해요. 그래, 용이야. 지금 구호물품을 실은 헬기가 저 비상 위에 있어. 헬기에서는 동일한 구호물품을 각각 A, B, C 섬에 동시에 투하한다고 하네. 헬기하고 가까울수록 구호 물품이 빨리 떨어질 거예요. 헬기와 가까운 순서인 B, C, A 순으로 구호 물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B섬으로 가요. 이러다가 민수가 죽겠어요. 영희야, 너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그게 왜 나와요? 민수가 죽겠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둘은 동시에 도착한단다. 왜냐하면 두 물체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A, B, C 섬 모두 동시에 땅에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했어. 그럼 알아서 아무 곳이나 갔어야죠. 얼른 가요, 아빠. 네, 너무 연기를 잘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딸과 아빠 역할을 한 아란이와 지희는 민주 시민이 된 겁니다. 축하해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 활동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모두먼들과 토의하여 배경과 문제 상황을 만듭니다. 두 번째, 주제에 따른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을 구성합니다. 세 번째, 이때 5개념을 이용하여 긴장과 갈등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스토리 예시의 경우는 딸 역할을 한 지희가 5개념을 갖고 있었고, 아빠 역할을 한 아란이가 정개념을 갖고 있어서 둘이 긴장과 갈등의 상황을 배치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인물 간 대화를 만들고, 다섯 번째, 스토리 제목을 지어 놓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남는다면 간단한 그림으로 문제 상황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들 스토리텔링 활동 재밌을 것 같나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어, 내가, 네 글자입니다. 민주시민이요. 그래, 맞았어요.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이 되려면 세 가지를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자, 이거를 발표해줄, 아까 정답을 맞출 주연이가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첫째, 소통. 친구들과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 정의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참여.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너무 잘해 주었어요.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소모등 활동에서 민주시민이 되어보도록 할게요. 능동적으로 소모등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소모등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소모등 활동 제대로, 잘 이루고 왔나요? 네. 스토리텔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학생 있나요? 쉬웠나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동료들이 같이 만든 스토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마지막 단계인 실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실행 단계는 발표와 동료 평가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데, 다른 조에서 발표를 할 때 그 조를 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주는 네이버 폼 주소로 들어가서 친구들의 발표를 토대로 동료들의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지금 이 네이버 폼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스토리텔링. 자, 3조.
3조가 너무 눈에 띄는데 3조 한번 발표해 볼게요. 아란이랑 주연이가 발표자인데 발표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와, 번지 점프 너무 재밌겠다. 이건 벌칙도 아니지. 나는 겁이 없어서 이런 거 잘 타. 나는 무서워서 이런 거 못해. 최대한 빨리 뛰어내려서 이상을 끝내고 싶어. 야, 이왕 타는 김에 오래 공중에 머물고 싶어. 수평 방향으로 뛰면 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응? 알아나, 너 수업 시간에 잤구나. 우리 초연 선생님한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엥? 기억이 안 나.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둘은 동시에 도착해.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두 물체 모두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속력으로 떨어지는 거지. 와, 오개념도, 전개념도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자, 위 동료들의 발표를 토대로 동료 평가지를 작성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생활에 오늘 배운 과학 개념을 활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동그라미. 네, 너무 잘해주었어요. 학습 내용 정리 형성평가는 선생님이 패들렛 활동으로 과제로 제출을 할 거예요. 과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답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력을 발견한 것으로 매우 유명했던 뉴턴은 빛에도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다음 수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네, 모두 너무 잘 따라와 주었고 오늘 민주시민이 된 것 같으면 다들 소리 질러! 네, 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